안녕하세요. 고찬스 PD입니다. 오늘은 소설을 인공지능이 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년 전 제가 쓴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에서도 인공지능이 소설을 이제 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.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에서 이런 시도가 처음 있었습니다. 그 전에도 있었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언론에 좀 대서특필되고, 국내 언론에서도 다뤄서,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, 일인데요. 알파고 때문에 사실은 알파고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, 실제로. 근데 이 알파고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일본에서도 이 조바심을 좀 느꼈는지, 일본의 대학 교수분이,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라고 하면서 이거를, 일본의 굉장히 저명한, 그런 SF, 소설의 일단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, 원고를 이제 신인들이 내면 거기서 이제 잘 쓴 소설이나 이런 거를 해서 국내에서도 그렇게 이제 신문사라든지 유명 이제 그런 출판사에서 이런 걸 하잖아요. 거기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, 이게 사실 그렇다고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해가지고,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문학적인 수준을 약간 인정받아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던,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벌써 꽤 오래전 일인데, 알파고가 있었던 해에 일어난 일이니까.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교수분도 밝혔듯이 이게 인공지능이 썼다기보다는 사람의 손이 훨씬 더 많이 간, 인공지능이 약간 같이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또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글을 인공지능이 쓰는 시도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, 그 글 중에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거, 예술성, 창작성을 인정을 받는 이제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도전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, 여러 가지 그게 인정을 받았던 그 문학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학작품으로서 인정받은 예는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았죠. 근데 이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원더 로드라는 이 소설 책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시도의 독특함, 그 다음에 이 글, 소설의 나름, 그런 문학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, 하여간, 그래도 나름 인정을 받는 정도 수준의, 소설책이 아닌가, 라고 생각이 돼서, 그리고 이게 창작을 한 행위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, 과정을 거쳐서 됐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인공지능이 쓴 소설, 원더 로드라는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이제 이 소설은 로스 굿윈이라는 사람하고 보면 켈릭 맥도웰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, 로스 굿윈은 제가 처음에 듣고 이름이 굉장히 낯익어서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라고 생각했는데, 이 로스 굿윈이 알고 보니까 벤자민이라고 선스프링이라는 인공지능이 쓴 시나리오로 만든 이제 단편 영화가 있었잖아요, 최초에.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는 인공지능 이름이 벤자민이었는데, 그 벤자민을 만든 사람이 로스 굿윈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분이 계속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니까 소설 쓰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원더 로드라는 그런 소설책이 나왔고, 여기 보면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실험소설이다 라고 얘기가 돼 있고, 이게 실제로 책이 나와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, 원더 로드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위키피디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원더 로드가 어떤
책이고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어요. 근데 이제 이 글을 요즘은 글을 많이 안 읽는 시대니까 이제 글을 읽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요 책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서점입니다.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면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있고, 에디트 카팅이 살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살 수 있게 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책을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이 쓴 소설인데 그냥 실험적으로 쓰고 만 게 아니라 실제로 책으로 출간이 됐고 이게 지금도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죠.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하네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저자 로스구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사람. 인공지능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 사람이. 선스프링으로 이제 이때 이제 선스프링이라는 영화를 이제 영화 감독인 오스카 샤프라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죠. 오스카 샤프도 이뒤로도 계속 인공지능이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뭐 여러 영화를 촬영하고 하는 그런 쪽의 활동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면서 이건 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런 게 쭉 나와 있는 건데 같이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건 이 동영상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설을 어떻게 쓰고 한 거에 대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11분이면 좀 길긴 한데 잠깐만 볼까요? 이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. 네트워크 인정 이게 뭐지? 잘 나오는데 왜 이런 게 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차로 이게 뭐냐면 차에다가 인공지능 이제 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해야 되나? 그게 탑재된 그 컴퓨터를 넣어놓고 차에다가 카메라를 여러 대 달고 그 다음에 GPS 달고 시계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것들이 일종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장치인 거죠.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는 학습을 받았으니까 그 학습 받은 대로 얘가 소설을 쓰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. 근데 이게 차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한 이유는 뉴욕에서 뉴올리언스까지 이 차가 이렇게 여행을 하듯이 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소설은 여행기입니다. 여행기. 그러니까 차가 자기가 여행한 여행기 그리고 이렇게 소설이 계속 써지잖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 데이터가 막 입력되는 대로 얘가 소설을 계속 쓰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소설을 쓴 거 가지고 이렇게 출간을 한 겁니다. 여기는 이제 차에 이렇게 장착된 이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고 여기 보면 이 영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 관련된 거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소설이 쓰여졌고 어떻게 됐나 이런 걸 한 거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잖아요.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 여행기를 쓴 것처럼 여행한 거 가지고 여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간 차가 뉴욕에서 뉴올리언스까지 달리면서 주변에 카메라로 인해서 찍히는 풍경들 그다음에 GPS 달려있는 거 시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기계들을 넣어서 그 기계들로 인해서 그 들어온 데이터들을 입력된 데이터들 가지고 이 소설이 완성된 인공지능이 소설을 쓴 거죠. 상당히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가 인공지능이 쓴 소설을 정리해서 나온 책이 원더로드라는 책이에요. 저 상당히 재미있는 시도 같고 그다음에 이 영상이 있어서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되게 재미있지 않을까? 저렇게 인공지능 가지고 소설을 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래서
원래대로 돌아갈까요? 이게 유튜브로 와버렸네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, 예. 더 원더로드라는 책,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보시면, 되게, 인공지능으로 뭔가 창작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저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구나. 뭐 다른 책을 쓰거나 이런 것뿐 아니라 다른 창작도 사실은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래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소설을 쓰건 음악을 만들건 뭐 그림을 그리든 이런 그걸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면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 가지고 얘가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학습을 어떤 걸 시켰냐에 따라서 글을 쓰는 인공지능이 있고 음악을 만드는 인공지능이 있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실제적으로 점점 이런 옛날에는 단순히 이제 시도에서 그쳤다고 하면 지금은 뭔가 시도를 넘어서서 우리 실생활에서 이거를 해서 그게 작품으로서도 인정받고, 물론 이거를 작품이라고 인정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,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는 서점에도 이렇게 좀 올라가서, 앞으로 뭐, 인공지능이 쓴, 그러니까 올곧이 인공지능이 쓴 이제 소설로, 최초의 소설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게 앞으로 판매도 되고 사람들한테 읽히고 하겠죠. 그런 면에서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, 책, 옛날에 인공지능이 소설 썼었어. 근데 어떻게 썼는지 기억도 안 나고, 뭐, 요약본만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우리가 구해서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거. 뭐, 하여간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고,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, 생활에 점점,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반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될 건가라는 그런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이 쓴 소설, 원더로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. 이만 줄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